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학원에서 한국사 내신 대비반을 맡고 있는 박지우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서울학원에서 앞으로 진행될 내신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한국사를 왜 공부하면 좋은지, 1학년 때 꼭 내신을 대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수업이 어떤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스카이듀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아마 어머님들께서 저의 이력을 보시면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육군 간부교육이나 아니면은 국군 정훈교육 이런 것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번에 1학기에 저와 함께한 학생들이 보여준 성적표입니다. 보내준 성적표인데, 여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머님들께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전체가 다 만점입니다. 만점의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이 안에다가 모두 다 이제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서 교과 우수상을 받았다든지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학생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내신 대비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이 점수는요,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와 수강했던 학생의 점수입니다. 이 학생이 캡처를 해서 보내줬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저랑 1학기 중간고사 때는 하지 않았고 1학기 기말고사 때 점수를 받고 충격받아서 저한테 온 거죠. 근데 그때 처음 점수가 57.9점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수가 321등이죠. 7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경우는 한국사에 대해서 전혀 감도 못 잡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와가지고 처음에 많이 이제 헤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랑 수업을 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 학생 마지막에 2학기 기말고사에 저와 함께해서 100점, 그리고 100분이 보시면 2.5%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학생이 한국사를 너무 어려워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학생도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저랑 차근차근 밟아 나가다 보면 학생들이 한국사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신 대비반을 통해서 어머님들 자녀분들에 대한 한국사 속도를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3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3시간과 그리고 테스트 시간이 따로 있는데, 테스트는 수업 이외에 3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머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사가 수능에서도 필수라는 점. 우리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한국사를 배우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고3 때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식을 토대로 수능을 봐야 되니까 1학년 때 잘해두면 당연히 수능이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1학년 때 내신을 열심히 안 해놓은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겨울방학 때 개념 완성을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1학년 때 저와 함께 내신반을 수강했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다른 국어, 영어, 수학 이런 데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게 은근히 조금씩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학습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지고 이제 점수에 이 절대적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를 1학년 때 준비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훨씬 더 좋은 능률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여기다 넣는 건 내신 한국사와 수능 한국사의 차이점을 좀 넣어놨습니다. 내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수능에 비해서 훨씬 더 촘촘하고 자세히 나옵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수능 같은 경우는 전 범위에서 20문제를 낸다면, 내신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4개로 잘라서 20문제 추가적으로 서술형까지 내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1학년 때 공부한 친구들은 수능 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을 보면 내신뿐만 아니라 당연히 학력평가 수능 딸려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무엇을 노리냐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한능검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제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초급은 거의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중급과 고급을 노려봅니다. 근데 이 시험이 1월, 5월, 8월, 10월에 있다 보니까 저랑 1년 동안 내신을 하고 2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어머님들께서 1월에 시험을 신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사를 이미 대비가 됐기 때문에 뭐 기출 문제 정도 한 2회분 풀면 충분히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자격증까지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게 단지 내신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수능까지 그리고 아이한테는 자격증까지 얻게 하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급, 고급도 이제 점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꼭 만점이 아니라 한 60점, 70점을 넘으면 자격증이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시험이거든요. 자, 그럼 저희 수업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한 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학교의 교과서 이외에 8종의 교과서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교 교과서 이외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른 자료에서 뽑아오시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 교과서 바깥의 범위에 있는 사료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8종의 교과서를 한데 모아서 저희 교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게 교재의 한 파트인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 같은 자료에 대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주고 학생들이 보고 아, 이게 무슨 내용에 대한 설명이구나를 직접 사료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띄워주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시험이 우리 사료제 시험입니다. 거의 뭐 90% 이상이 사료제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료를 보는 눈을 띄워야 되는데 이거의 정말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줄글들로 왕의 업적들을 공부한다? 근데 그거를 사료로 바꿔 넣는다? 그럼 학생들이 찾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료들을 다 발췌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접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당황할 수 있는 면을 좀 줄여준다는 점이죠. 자, 이외에도요. 꼼꼼한 교재와 도식화로 이해를 업시켜준다. 무슨 말이냐? 한국사는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고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아,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저희 교재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도식화로 재미있게 교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봤을 때 공부하고 싶은 교재, 아, 이걸로 공부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겠다 이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어떤 학습 능력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에 대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료를 가지고 오지선다 문제로 내든가 아니면 보기 형식으로 출제를 하든가 아니면 연표 형식으로 출제를 하든가 아니면 순서 배열로 출제를 하든지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문제들을 제공을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과제로 받아오는 프린트를 열심히 풀게 되면 웬만한 한국사를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우리가 내신을 준비한다고 하면 반드시 기출 자료를 풀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서초 지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대부분 학습자료실에 전년도의 기출 문제를 공개를 합니다. 당연히 내신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운을 받아서 풀죠. 근데 어머님, 아이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너 기출 풀었니? 라고 하면 네, 풀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와볼래? 라고 하면 어머님들 보통 친구들이 풀었다라는 거는 진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정도, 아, 왜 틀렸고, 아, 이래서 틀렸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지 그 기출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친구들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출 문제를 세분화시켜서 문제를 다 내놨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실제 기출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유무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1, 2, 3, 4, 5번 중에 이제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프린트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유물의 이름은 뭐니? 장소는 무엇이고? 이게 발견된 장소는 어디고? 이 유물 뒤편에 써있는 이름은 무엇이 있었니? 그럼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관계를 알 수 있니? 라는 내용들을 지금 세부 꼬리 문제로 다 넣어놨어요. 뿐만 아니라 1, 2, 3, 4, 5번까지도 세부적인 문제를 다시 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한 문제를 푼다는 거는 적어도 6개에서 10개까지의 개념을 학생이 알고 갈 수 있다는 점인데 학생들이 혼자서 기출을 풀면 그냥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를 준비했는데 비단 어머님 1년 만에 그 기출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는 이제 여러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기출들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와 수업에 오면 최소 3에서 최대 5
그래서 6, 7까지도 저랑 기출문제를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잘 보이시는 않겠지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학생들한테 옳지 않은 것을 해서 딱 정답을 맞췄어요. 애들이 만약에 이게 틀렸어요 라고 해서 정답을 맞췄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 왜 틀렸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유를 정확하게 대답하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틀린 것 같아서요. 또는 나머지 4개가 다 맞아서요. 그래서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수업은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틀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도록 제가 그리고 다 검사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문제 형식이 나와 있으면 이 문제를 똑같이 다른 형식으로 변형합니다. 1, 2, 3, 4, 5번에 대해서 내용도 물어보고요. 그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전체를 다 변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시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양지대에 기출문제 변형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업에서 서술형 대비가 이루어지는데 서술형은 대부분 이제 교과서를 기반으로 나옵니다. 근데 학생들이 교과서를 열심히 읽었다고 해도 사실 그냥 읽었을 때와 문제를 풀었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옆에 있는 날개단부터 뭐 사료 확인하기 이런 내용까지도 모두 다 모아서 빈칸을 다 뚫고 중요한 내용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실제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드린 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수업에는 6주 정도의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고 시험 전날 직보라고 하죠. 직전 보충, 파이널 대비가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에는 저랑 6주간 배웠던 내용들과 각 학교에서 받는 프린트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프린트의 내용을 보면 그냥 정리만 깔끔히 되어 있다라고 하지 이걸로 어떻게 공부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프린트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있는 파이널 대비 프린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안에 여기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여기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다 정리해 놓은 프린트입니다. 자, 그리고 저랑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어머님들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규 수업이 3시간이고 기타 테스트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 테스트를 정말 수업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테스트 시간을 따로 뺀 이유도 이게 뭐 강의료에 산정되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학생이 못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잡아둡니다. 그리고 애들은 빨리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와요. 자, 어떤 시험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저희는 크게 3가지 시험을 봅니다. 첫 번째 객관식 테스트, 두 번째 선지총정리, 세 번째는 교과서 빈칸입니다. 이 내용은 저랑 한 주 동안 공부한 내용을 학생이 집에 가서 복습해 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시험지입니다. 자, 근데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히 그냥 객관식이라고 하면 문제를 딱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기출문제에서 냈던 것과 같이 1, 2, 3, 4, 5번에 대한 세부적인 꼬리 문제가 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문제를 냈으면 그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총 7개를 냈나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객관식을 푼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맞았다라고 하면 거의 뭐 10점, 10개의 문제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시험을 중시 여기냐면요. 제가 제공하는 이 프린트, 시험지 아니면 숙제 이런 다양한 문제에서 제공하는 프린트 안에는 제가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수능 문제도 나와 있고 그리고 학력평가에서 출제되는 내용도 넣었고 공무원이라든지 한능검이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을 다 넣어놔서 제공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로 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요 기출 문제인데요. 제가 낸 건 아니고 평가원에서 그 학력평가에서 출제된 내용입니다. 근데요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기출로 똑같이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실제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접한 학생들이 가서 시험을 풀면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나 이거 봤던 내용인데? 나 이거 공부했던 내용인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생이 집에서 나 한국사 공부할 거야 라고 할 때 해당 범위의 내용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자습서라든지 뭐 평가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걸 풀고선 대비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내가 이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들 뭐 기출 문제를 뭐 고등학교 3학년 1, 2학년의 모든 학력평가 문제들을 다 뽑아서 공부한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고 제가 학생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학력평가와 모든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제가 다 뽑아서 학생들한테 제공합니다. 이게 저희 테스트 그리고 숙제도 다 제공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간 친구들은 확실하게 똑같은데? 여기도 보시겠어요? 5주차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 그림 보이시나요? 조선시대 예송 논쟁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기출입니다. 똑같이 나왔죠. 거의 선지까지도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안 친구들은 가서도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단축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문제가 꼼꼼히 하나하나의 개념을 다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딱 제시가 되고 물어보면 애들이 다 웬만하면 다 기억해요. 너무 열심히 풀었던 문제여서. 그래서 이런 기출이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머님들께서 시험지를 딱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러한 문제를 냈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 그 시험지를 보고 분석을 해보면 이게 선생님이 직접 출제한 문제이신지 아니면 어디서 따온 문제인지를 저는 보이죠. 대표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기출된 문제인데요. 이 기출이 어디서 따왔냐면 2012년 지방직 9급 문제에서 따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요, 공무원 문제도 가끔 따오세요. 물론 공무원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치사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지만 그걸 조금 이제 내신 난이도로 변형을 시켜서 출제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는 공무원이든 뭐 시험을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도 모든 곳을 다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은 시험 문제를 뽑아서 학생들한테 제공한다는 거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뤄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능검도 똑같이 기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 똑같은 거 보이시죠? 실제 기출, 여기는 한능검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서 본 것들이 시험 문제 자꾸 나오니까 선생님 저 이거 되게 쉽게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는 선지총정리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보는 시험 문제를 보시면 여기 이제 1, 2, 3, 4, 5번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이제 빈칸을 뚫어서 만들어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근현대사 넘어가면 다양한 조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딱 조약을 제가 그냥 이것저것 섞어서 내면 여기에서 이 조약임을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밑줄 그시오. 그리고 그 조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걔네가 체결된 순서를 나열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요. 여기에 위정척사 운동과 관련해서도 사료들 다 제시하고 대표 인물, 시기,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 이유, 이 운동, 위정척사 운동의 정의라든지 순서 이런 것들 다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출되는 거 보시면 위정척사 운동에 80년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를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반영이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제가 진짜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지막 교과서 빈칸 테스트입니다. 숙제로 이거는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제가 만들어낸 빈칸 뚫은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보통 어떻게 활용하냐면 저랑 수업 시간에 다루기도 하지만 6주를 저랑 다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보기 직전에 진도 다 나가고 나서 선생님 저 이것 좀 한꺼번에 모아서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걸 뭉테인으로 가져가서 시험 직전에 교과서 다 읽어보고 자기가 최종 점검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희 수업 시간에 테스트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점. 학생들이 이거 다 만들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꼼꼼히 저희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내신 대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했는데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사를 혼자 공부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저한테 와서 배우면 학생이 경험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 가지 양질의 문제들과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줄여주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머님, 한국사가 3단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크나큰 단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현재 내신과 미래까지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내신 대비반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학교별 수업 시간표는 서열학원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